갑자기 아니 촬영한다고 일을 하시네요. 갑자기. 일하는 죄송합니다.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이 자기 전 재산을 다들 투자해서 목숨 걸고 지금 장사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일단 본인 식당들의 맛의 객관화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이 내 음식에 있어서 자부심이 아니라 내 음식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지에 대한 그 객관화가 먼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패션으로 친다면 내가 이 감각이나 옷 입는 거를 나 스스로는 잘 입는다고 생각해.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본인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은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매출표예요? 네, 저희 이제 성장했는 과정들 네. 수치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시청점이고요. 오픈했을 때부터 네. 네. 성수점은 성수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도 밀키트 한번 드셔보실 수 있게 파격적으로 딴 데서 들을 수 없었다 이게 뭐 말이 돼? 이런 금액 있잖아요. 12,000원? 네. 12,000원? 12,000원. 네, 좋습니다. 사실 원재료 값이 12,000원 이상입니다. 그럼 판매도 3일간만 하겠습니다. 3일간. 네. 3일간 하고 12,000원 말고 11,000원 해드릴게요. 총 4주 동안. 네, 4주 동안. 그리고 총 발송 5,000개 준다. 네. 발송. 네. 그러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지금 이 외에 필요한 추후 설명들은 그 상단에 해서 네. 고정해놓고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네요. 원래 가족분들끼리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서울에 네. 출장을 올라와가지고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조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만 38세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8세인가요? 처음 출연할 때 34세였는데 4년이 흘렀더라고요. 저희가 21년도에 만나 뵈가지고. 좀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 와중에 또 찍은 거 보니까 역시 변함없네요, 휴먼스토리.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지. 서울 시청점 매장 들렸다가 성수점 들렸다가 이가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요? 왜 눈을 못 뜨시는지. 요즘도 샤워하는데 찍고 그래요? 그럼 저 오늘 그냥 세수만 하고 양치만 해야겠습니다. 그 조조칼국수 이제 매장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망한 거 아니냐, 지금 매장 계속 잘하고 있냐, 근황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휴먼스토리 또 조조칼국수 안 나오냐 이런 말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장은 몇 개 정도 또 됐는지. 휴먼스토리에 많은 사랑을 받고 나고 조조스토리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에 섭외는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유튜브 활동을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DM도 오시고 어려워진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잘 지내고 있었고, 이제 사업도 사업이지만 가족적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장도 지금 8개로 매장이 네. 휴먼스토리 처음 촬영했을 때만 해도 대구에서 4개 있었고 많은 사랑으로 인해서 서울 시청점을 오픈했었죠. 그 다음 성수, 그리고 수원 강교점을 매장을 오픈하고 마지막으로 광안리 매장을 오픈하게 됐는데 총 8개 매장이 된 거죠. 그럼 매출도 많이 늘었겠네요. 많이 성장했죠. 칼국수 매출이 한 70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칼국수 매출이 총 매출이 한 140억 정도. 2배로 늘었네요. 이따가 뭐 또 표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140억에 밀키트 또 많이 성장했어요. 20개, 30개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하루에 한 500개씩. 밀키트 매출도 엄청 늘었네요. 밀키트 매출은 지금 한 15억 정도. 합계하면 한 150억, 155억 정도. 밀키트까지 하면. 네. 그리고 직원도 80명 저희가 있었고 800명 만들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현재 150명 정도. 그리고 그때 뭐 람보르기니도 타시고 막 롤스로이스도 타시고 했는데 차도 뭐 촬영만 하고 다 판 거 아니냐 그런 말들도 많았거든요. 차는 다 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인터뷰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 놀리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뭐 망했고 이런 거 아니고 잘 지내고 있었고요. 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약이었죠? 저는 갑상선이 없다 보니까 예. 호르몬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자영업이 지금 4년 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어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매장을 차려서 운영하게 되면 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대표님 또한 25개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한 번도 망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매출이 2배로 성장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직원 관리라던가 진짜 매출 상승의 노하우 아니면 뭐 진짜 자본 없이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지금 힘든 분들이 좀 위기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30-40분 분량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그런 분들을 좀 라이브로 Q&A 시간 좀 해주시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식업을 네. 하다 보면 업종이 한식, 일식이야 나뉘겠지만 공통 분모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질문들이 실은 다 내 얘기 같아. 그래서 그 채팅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더 네.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냥 팬미팅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댓글에다가 시간을 좀 정해드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좀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네네네. 눈이 근데 너무 많이 왔는데요. 네. 이러면 장사가 되나요? 시청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집회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대표님, 많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전벨트 좀 혹시 네. 촬영하느라 오늘 정신 없으시네요. 지금, 예. 아니 그래요. 지금 이것도- 자다리 나가서 정신이 지금 안전벨트 댓글 50개 지금 지켜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방금 5초 운전했는데 범칙금 부여받겠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으로 받으신다고요? 아예 과태료. 예. 그래서 집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사람들이 없어요. 손님 많으신데요? 네? 네. 원래는 주말에 이제 계속 웨이팅이죠. 여기 보다시피 시청이 특수한 상권입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전부 다 영업을 안 합니다. 오피스 상권이기도 하고 원래 오픈하고 처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만 원, 150만 원 팔고 이랬어요. 성수동도 뭐 주말에 핫하지 않냐 구독자님들이 그럴 수 있겠는데 그 핫한 그 성수동이 아니에요. 외곽인가요? 네, 뒤쪽 주거 쪽이라서 직원을 14명 출근했는데 100만 원 팔고 적자가 엄청났죠. 네. 안 무서웠어요? 무섭지 않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은 열매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차 자리가 없네요. 벌써 도착한 거네요.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시청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처음에 매출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주말에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하루에요? 네, 10배를 성장했죠. 하루에 1,000만 원이 나오는 네, 거예요? 주말에 1,000만 원, 평일에 한 700, 800 정도 판매를 해서 성수는 지금 2억 6천까지. 본전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거의 지금 비슷한데 전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수가 1등을 했죠. 처음에 100만 원, 15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주말에. 하루에. 네. 그 매출을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어떤 게 또 있었나요? 매장들이 찾아와 주시는 고객님들이 고객은 결국 또 오고 싶은 매장이 돼야 되는데 또 오고 싶은 매장의 이유에서는 가성비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희는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가성비는 어느 순간 너무 많아졌어요. 저렴하고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가성비 식당이 너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저희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더 추구했냐면 가심비라고 가성비 플러스 마음까지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매장의 테이블에 벨이 없지 않습니까? 벨이 없는 것들도 고객님들이 필요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챙겨드리는 저기요 뭐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칼국수 먹는 곳인데 저렴하게 먹는 곳인데 이러한 서비스까지 한다고? 이렇게 친절하다고? 칼국수집이나 국밥집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때문에 대다수가 셀프 코너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식사하면서 흐름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까지. 근데 왜 주차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주차 자리가 없고 지금 일반선이라가지고. 지금 옛날에 조조 스토리 채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힘드신 분들 솔루션 해드렸잖아요. 네. 실로 이번에 저희 휴먼 스토리 이제 회사로 솔루션 받으셨던 칼국수집 사장님이 칼국수를 저희한테 고맙다고 보내주시더라고요. 편지를 받았는데 매출이 지금 당시에 출연했을 때 800만 원, 1000만 원 이랬는데 5천에서 6천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이렇게 또 칼국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내용 안 그래도 듣고 네. 정말 대견하다.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이 자기 전 재산을 다들 투자해서 목숨 걸고 지금 장사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일단 본인 식당들의 맛의 객관화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이 내 음식에 있어서 자부심이 아니라 내 음식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지에 대한 그 객관화가 먼저 돼야 되고요. 본인이 모른다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모른다면 장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패션으로 친다면 내가 이 감각이나 옷 입는 거를 나 스스로는 잘 입는다고 생각해.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본인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은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재입사를 축하한다. 재입사하신 거예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파전. 네. 조용하다 했는데 손님 많으신데요? 조용하죠. 원래는 웨이팅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 웨이팅은 없는 정도? 근무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퇴사했는데 퇴사했다 돌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가기 전에 잠깐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조 칼국수가 일본에도 내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일본에서
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휴먼 스토리 보고 입사하신 직원분들도 많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맞습니다. 보고, 예, 맞습니다. 왔던 친구. 휴먼스를 보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퇴사 파티 거하게 하고 나서 지금 네. 다시 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좀 머쓱합니다. 퇴사 파티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퇴사하는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회에 네. 보통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닌 데도 있겠지만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사를 한다는 거는 다르게 네. 얘기하면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쉽지만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성장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러 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 파티를 매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사해서의 앞으로의 삶을 응원한다라는 그렇죠. 의미인 거네요. 맞죠. 파티하려고 퇴사하는 분도 있겠는데요. 이 자리도 원래 꽉 찼었던 건데. 네, 그렇죠. 여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닫아놓고 주말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쉬기도 하고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여기 테이블 제외하고 또 테이블이 한 23개, 4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닫아놓고 오! 재비가! 이 친구도 범어점에 팀장으로 일하다가 서울에 다른 걸 일 배우러 간다고 네. 퇴사했다가 3개월 만에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아니 촬영한다고 일을 하시네요. 갑자기. 일하는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서빙했어요. 거의 한 1년 만에. 조조컴스 일할 때도 코로나 때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금도 거예요. 사실은 시국이 안 좋고 정말 자영업이 지금 폐업률이 상당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게 오른 거는 2배, 3배까지 올랐어요. 힘든 여건 속에서 판매가를 올리거나 재료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 없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벌크업을 했던 거죠. 그게 대표님은 장사가 계속 잘 됐으니까 꿋꿋하게 지킬 수 있지만 장사가 안 되거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힘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런 힘든 네. 체력을 결국에는 힘든 싸움이란 말이죠. 자영업이라는 게. 그때도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없이 전투에 나가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영업에서도 내가 결국에는 장사가 당장 오픈했을 때 잘 됐을 경우야 당연히 수익 구조가 나오겠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내가 준비하는 과정들 또는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 시드가 있어야 창업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픈했을 때 첫 달, 두 번째 달 수익이 안 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형태에서 창업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죠. 저는. 아직 창업에 준비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비 뭐 어떤 비용들에서 한 20%를 오히려 비축해 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완성되고 창업을 해라고 늘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게 같은 맥락인 거죠. 이건 뭔가요? 보너스입니다. 매출에 올랐는데 인건비는 그대로니까 훨씬 더 일의 강도가 높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을 해주는 게 무조건 맞죠. 그럼 지금 현 상태로라고 한다면 매달 보너스를 챙겨 들어와야 되겠죠. 점장님, 보너스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저희 점장입니다. 네, 여기 점장님이신가요? 점장님. 네. 오, 뵀었는데요? 아니요, 휴먼 스토리 보고 네. 지금 입사한 지 이제 1년 좀 조금 휴먼 스토리 넘었어요. 보고 입사하신 거예요? 네, 1년 만에 점장이 된 친구죠. 1년 만에?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 전 직원분 다 주신 거예요? 네.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아. 반갑습니다, 고객님. 몇 분이실까요? 두 분이실까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두 분이실까요? 네, 앞쪽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전화를 너무 반갑게 받아주셔서 so nice. 방금 어떤 게 좀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너무 반갑게 받아줘요. 아, 직원분이? 예, 오. 기분이 좋아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한다는 게 이런 거네요. 그렇죠. 가심비. 표정에서 나오시잖아요.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오셨지만 제가 이 국수를 먹으면서 기분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또 오고 싶은 거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네. 가성비. 거기서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게 가심비죠. 가심비죠. 그게 대표님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인 네, 거예요. 맞죠. 이제 벨트 하시네요. 원래 벨트 하는데 아, 예. 아까 전에 제가 잠이 덜 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수점. 네, 성수점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직원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잖아요. 매출 대비 인건비가 좀 적게 나오면 또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퇴사 파티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좀 있을까요? 각각 직원들이 네. 성향도 다 다르고 네.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장단점도 다 물론 다르고 그냥 사람들이 결국엔 다 다르단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서로가 다 다름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름을 응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손이 빨라요. 근데 누군가는 손이
손이 느려요. 근데 제가 손은 빠르지만 꼼꼼하지 못하단 말이죠. 손이 느린 친구들은 또 꼼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친구들과 지속력이 있는 친구들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각자 자기들의 그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서로 본인들이 다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실은 이 합이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축구로 치더라도 공격수는 공격을 잘할 거고요. 수비수는 막는 걸 잘할 것이고 각자의 능력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름이 서로가 잘 어울려서 원팀이 되는 거죠. 그 원팀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배치를 잘 한다라는 거네요. 배치와 서로가 네. 서로에게 있어서 불평불만이 없게끔 그런 마인드셋을 교육을 계속시키는 거죠. 직원분들의 마인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제가 몸이 한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찬 부장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평직원으로 왔다가 좀 뒤에 계신. 네, 지금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1년 만에 부장을 달았어요. 부장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육부장. 직원분들의 마인드 교육을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주로 좀 어떤 마인드들을 좀 교육을 많이 하나요? 일이라고 함은 처음에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잘하기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가 가진 강점이나 네. 장점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주고 부족한 점을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방식으로 같이 맞춰가면서 일하는 거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럼 직원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직원과 직원들끼리 그런 소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피크 시간에 야 네가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잘하더라. 근데 내가 이런 분이 사실은 좀 힘든데 도와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맞춰 품앗이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팀이 조금 네.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일하는 맛이 서로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직원들도 일을 재밌게 하고 직원들도 더 신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즐겁게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식당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손님들 당연히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선순환이 돌게 됩니다. 그 손님들은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네. 다음번에 또 한 번 찾아주시고 저희 직원들한테 덕담, 네. 칭찬 정말 네. 많이 해주세요. 손님분들이 또 좋아해 네네. 주시니까 또 힘이 나겠네요. 엄청 힘이 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부장님은 이제 대표님한테 다 저는 배운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처음에 조직학수 대표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입사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진짜 이분한테 한번 배워봐야겠다, 같이 일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저의 다른 것보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신다는 느낌을 들었었고 실제로 같이 일하면서도 느낀 바가 똑같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타이머 분들, 네. 직원분들, 네. 관리자분들 대하실 때도 그게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경험이랑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고 저런 부분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도 계속하고 있고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 청춘에 온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직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결국 사람 대 사람 간의 마음인 거네요. 마음입니다. 직원의 관리 자체가. 마음입니다. 직원 관리가 엄청 타고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큰 것 같네요. 정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네. 조칼국수의 직원이 300만 원 급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400만 원, 500만 원 똑같은 일의 양과 네. 똑같은 일의 강도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곳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조칼국수에서 대표님과의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든지 같은 팀에 소속돼 있는 팀 동료들과 나누는 유대감 이 정도로 발현되는 다른 조직, 식당, 회사를 찾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2시인데 여긴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주방이 좀 더 넓네요. 네, 주방이 좀 더 넓어요. 평수도 좀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100평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다 웨이팅인가요? 네, 2시 19분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는 외국인 손님분들 좀 많으신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수 고객님들께서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인스타 이런 광고로서는 너무 지금 포화 상태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죠. 네. 광고비 대비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솔루션 할 때는 항상 네이버 플레이스를 잘 상위 노출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마케팅을 이제 저희가 시작했죠. 인스타라든지 구글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마케팅을 하면서 한 팀 한 팀씩 살이 붙으면서 지금은 외국인 고객님들이 매장에 한 30-40% 지금 찾아와 있는 일본인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인 분들 그리고 뭐 동남아 분들 그리고 서양인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너무 만족해 주시면서 구글 평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수, 시청점, 뭐 특히 서울 매장들은 구글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보면 평점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네, 추천해 주시는 그런 맛집이 되었죠. 75번 고객님, 웨이팅 넘버 75. 이거 영어로 하시네요.
지금 앞에 거의 다 외국인 분들인가요? 지금 대부분들이 외국인 손님입니다. 일본 분이나 대만 분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분들 요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동남아 분들까지? 네, 맞습니다. 원래 영어 잘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자pan 아, 제피니스? 아나타가 이치방 스키나 타베모노와 난데스까? 아, 지짐이. 요거밖에 몰라서 잠시만요. 여기 통역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ここ何を見てこの店来てますか YouTube 見て来たんですか 아, 일본어 되게 잘하시네요. 일본 손님 오시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서비스적으로 더 잘 해드리고자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여기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네. 와. 여기 음식 맛은 좀 어떤지 한번 물어볼 수 있나요? 食べ物は美味しかったですか？美味しかったです美味しかったです。 어. カルロスとチヂミの中で何がもっと美味しかったですか？もう一回ですか？チヂミも美味しかったけど貝美味しかった 카이가美味しかったです。둘 다 맛있었는데 네. 이제 치즈미도 맛있었고 칼국수 중에는 특히 조개가 치즈미는 그 파전을 치즈미라고 네, 하는 건가요? 파전입니다. 치즈미. 일본에도 맛있는 게 라면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비교했을 때 한국 칼국수는 좀 어떤 맛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日本食べ物の中で日本はカルロスが 우동이랑 칼국수 중에서 특히 육수 국물이 좀 많이 다르시다고.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기 때 한국도お店に来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정도로 많이 오셨던 거예요, 일본 손님들이? 하다 보니까 네. 일본어 소통을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가게도 좋고 저도 좋았던 게 네. 제가 일본어를 더 많이 함으로써 손님한테도 더 나은 서비스가 그쵸. 전달이 되고 그쵸. 또 손님께서는 아무래도 타국에서 모국어로 환영을 받으시니까 거기서 더 만족감이 올라가셔서 그게 선순환이 돼서 알아서 더 점점 많이 오신 거네요. 아, 이게 모든 게 선순환이네요. 네, 이렇게 일본어 서비스라든지 뭔가 직원들이 하고 싶은 거, 뭔가 펼쳐보고 싶은 거를 그래도 거부감 없이 늘 하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여기까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단련해 봐드릴게요. 지금 직원분이 일본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다가 매일 밤마다 운동하고 일본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팀장님도 지금 휴먼스틸 보고 오셨다고. 네, 큐번 스토리를 대학교 때부터 맨날 밤마다 지금 몇 살인 거예요? 26살 됐습니다, 올해부터. 아, 대학생 때부터 보신 거예요? 네. 어떤 걸 보고 아, 나 여기 입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네. 너무 많은데 대표님 영상을 모든 영상을 정말로 한 몇십 번씩 계속 돌려봤고 대표님 밑에서 또 많은 배움을 얻고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좋은 인연이 돼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네. 일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좋았던 점은 분위기라든지 팀워크, 팀원들께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 대 마음으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고 대신에 제가 이제 요식업 쪽에는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일은 정말 힘든데 그 일이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면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와서 깨달았습니다. 장사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나요?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는데 앞으로 저도 뭔가 저만의 일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여기서 배운 이런 배움들이 향후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배우려고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음가짐이나 인생이라든지 어쩌면 살아가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장님 그 매출표 올라간 거하고 그 정산해 있는 거좀 해주세요. 아 여기 있다? 네. 야 그럼 지금 바쁘니까 카페 가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게 매출표예요? 아 네 매출표하고 궁금해하신다는 성장해온 과정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밀키트 매출표도 있나요 혹시? 네 있어요. 3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웨이팅이 지금 많다 보니까 네. 좀 조용한 곳 가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보다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매출표예요? 네, 저희 이제 성장했는 과정들 네. 수치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시청점이고요. 오픈했을 때부터
네. 9월달에 저희가 일부 오픈해서 평균 매출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보면 계절별로 좀 상이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다시 떨어졌다가 쭉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네. 시청점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다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새로 다 짓고 있어요. 상권이 많이 죽은 곳인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관광객들하고 재구매 고객들로 이제 저희가 채워간 거죠. 근데 시계가 시계가 예. 시계 팔았나요? 아니 이제 좀 점잖은 걸로. 예. 팔았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예. 저 자꾸 망한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수점은 성수점 이제 보여드릴게요. 성수점이 사실은 네이버 지도만 찍어보셔도 알고 있는 성수동의 관광지 핫플레이스는 네. 건너편 쪽에 카페골목 쪽이고 저희 쪽에는 사실은 주거 네. 또는 그냥 지식산업센터 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주말에 사실은 진짜 고객님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없어요. 카페들도 문 닫은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장점으로는 월세가 상당히 싸죠. 시청 성수 다 무권리거든요. 또 무걸리로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죠. 100평인데 월세가 1250이에요. 평당 지금- 12만 5천 원인 거죠. 성수점이 네. 볼까요 한번? 지금 성수점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1억 3천, 네. 600, 1억 네. 9,900, 1억 7,900, 1억 점점 6천.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다가 네. 예, 지금 보면 2억 2억 5천 5,400, 예, 2억 5,200. 아, 여기- 12월에는 네, 2억 한 6천 가량. 여기 안 떨어지고 거의 계속 올라갔네요. 그쵸, 상향을 했죠. 이게 아까 밀키트가 꾸준히 성장했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찍었을 때 네. 밀키트 공장 만들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때 매출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30개, 40개 금액으로 치면 80만 원, 70만 원, 한 달이면 2천만 원, 뭐 네. 3천만 원 이랬었는데 택배 수량으로 갖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밀키트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게 택배비거든요. 근데 택배 하나당 뭐 이제 2천 몇백 원이니까 네. 나누기 하면 건수가 있죠. 어... 네, 근데 여기 택배 하나에 쉽게 얘기하면 밀키트 2개, 3개, 4개 이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한 택배당 3만 5천 정도 잡으면 돼요. 4월, 5월, 늘고 6월 있네요. 쭉쭉 오. 올라오다가 지금 네. 보면 뭐 4천 개로 뭐 그러다가 이제 네. 계절상으로 네. 2월 달에 또 명절이 많고 음... 네, 빨간 날이 많으면 택배가 안 나가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24년 7월부터 네. 5천 개, 4,570개 네. 예, 9월 달은 또 추석 뛰어가지고 음... 예, 그랬었고 또 10월 달 10월. 3천 11월 달에 7,900개 12월. 12월 6,100개 아. 택배 올릴 수 있는 건 20일이잖아요 네, 대략 네. 그러면 하루 일 매출이 1,300 정도 밀키트로만. 1,200, 1,300 정도 빠르게 급성장을 했네요.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고 이것 또한 본질을 지킨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찾아가서 완전 좀 먹기 힘드니까 밀키트를 그렇죠.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도 밀키트 한번 드셔보실 수 있게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밀키트를 좀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뭔가 딴 데서 들을 수 없었던 이게 뭐 말이 돼? 이런 금액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네. 밀키트가 다른 데처럼 이제 공장으로 대량화로 생산해서 냉동 보관을 해서 비축해뒀다가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조개도 매번 당일 생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 일생산량이 지금 현재 일생산량이 600개 정도 지금 현재 600개가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요? 네. 그러면 한정 수량을 정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정 수량요? 좀 할인을 해서 시청자분들 좀 드실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해보고 판매하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일생산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날짜에 드시고 이게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차별로 나가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할인해 주신다고 하면 뭐, 네. 뭐 1주차 때 몇백 분, 2주차 때 몇천 분,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기준을 맞춰서라도 주문해 주신다고 하면 휴먼 또 식구면 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밀키트가? 지금 19,000원에 택배를 네.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9,000원에? 네. 진짜 파격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물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뭐 10,000원에 사도 똑같은 거고 12,000원 그렇죠. 사도 똑같은 물건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김치 한 팩까지 네. 포함시켜서 12,000원? 네. 12,000원? 12,000원. 네, 좋습니다. 뭐 농담한 거였습니다. 예, 아니 깡패입니다. 깡패. 예, 12,000원 왜 하시죠? 감사해요. 저는 한 7,000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12,000원 좋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한테 판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좀 더 그레이 그럼 양해를 12,000원 구해주신다면 대표님 12,000원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쵸. 사실 원재료 값이 12,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개수를 제한 두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매는 뭐 3일이든 5일이든 그거는 휴먼몰에서 정해주시고 일주일 동안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일주일 네. 동안 하고 네. 수량을 개수를 제한을 두시죠. 몇 개로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사실은 저희는 뭐 조금 개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직원들이 왜냐면 너무 고생하니까 그럼 판매도 3일간만 하겠습니다. 아 3일간 네. 어떻습니까? 3일간 좋죠. 아, 3일간 하고 12,000원 말고 11,000원 해드릴게요. 3일간 하고 11,000원 하고 수량만 줄여준다면 11,000원 해도 네. 그럼 수량 몇 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 저희가 저희 자체 몰에서 판매하는 거 외에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게 최대 늘려도 하루 한 200개? 200개. 250개까지 정도 250개. 될 것 같고 한 달로 잡으면 20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5,000 5,000개
정도. 5,000개? 네. 12,000원 이미 협상됐는데도 불구하고 11,000원에 드릴 테니 저희는 사실 많이 판매하고 뭐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휴먼스토리 이 구독자님들 또는 휴먼스토리로 인해서 제가 또 성장을 했고 또 휴먼스토리 구독자님 덕분에 휴먼스토리가 성장해왔던 과정이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그냥 제가 조금이나 보태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싸게 하고 차라리 수량을 줄이는 게 그러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지금 이 외에 필요한 추후 설명들은 그 상단에 해서 네. 고정해놓고 정확한 건 250개씩 주 단위로 봤을 때 한 주에 주 단위로? 5일이잖아요. 1250개를 수량 제한을 두고 총 4주 동안 네 4주 동안 그리고 총 발송해 5,000개 준다. 네. 발송. 네. 마지막으로 밀키트는 어떻게 하다 성장한 건지. 밀키트 성장 비법이 왜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오프라인만 잘하실 줄 알았는데 적자를 저희가 2년 동안 엄청 봤거든요. 이제 지금 수확하는 거예요. 어. 농사가 훨씬 더 길었네요. 길었던 거죠. 네. 잘 될 수 있었던 것들은 현란한 마케팅이라든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제품의 본질에 만족도를 높였던 거예요. 저희처럼 수고스럽고 저희처럼 귀찮게 작업하면서 신선한 재료를 맛있게 정성스럽게 밀키트를 판매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이 재구매하고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에 조조칼국수 밀키트 검색해 보시면 리뷰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한 2만 몇천 개가 쌓여 있는데 평점이 4.88 정도 돼요. 그 편지처럼 리뷰를 써놔요. 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을 글로 써주신 거예요. 구성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이게 밀키트지. 요즘 밀키트라고 하는 거는 다 냉동식품이 많아. 이게 진짜 밀키트지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기본기에 충실하면요 식당이든 온라인이든 다 그렇습니다. 본질이잖아요. 제품력이 좋고 가성비가 좋으면 결국에는 재구매 또는 입소문을 타고 난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경쟁력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대표님? 출연 자체가 사실 타 방송이나 타 그 매체에서 사실 러브콜을 많이 왔는데 사실은 제가 나가지 않았던 것도 관종기는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렇게 채널에 가서 막 제가 막 유명해지려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아니었다 보니까 네. 조금 제가 거리감을 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휴먼스토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저는 뭐 아낌없이 제 몸을 녹여서라도 열심히 뛸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실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들다고 정말 죽겠다 하면 더 힘든 일만 자꾸 일어나고요.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지금 당장 큰 그림에서 뭔가의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 눈 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어떤 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굳이 그걸로 인해서 손님들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변화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기서 0.5가 모여서 결국에는 10이라는 만족도가 쌓이고 그 10이라는 만족도가 결국에는 100명, 1000명이 되면 만점, 10만 점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애착하고 있는 이 매장에 생기를 넣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매장을 키우고 이 매장을 가꾸는 데에 기준점을 포커스를 잡고 집중해 보신다면 효과는 나중에 시간이 누군가는 3개월이고 누군가는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일어난다. 지금 힘든 이 25년 자영업 생존 게임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휴먼스토리 화이팅! 자영업자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조조칼국수 화이팅!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 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벨로, 비용은 최소로, 이익은 최대로, 국밥도련.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